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2월 14일 일요일 아침입니다. 설 명절 마지막 날인데요. 이제 신축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는 모두 건강들 하시고, 그리고 원하시는 일들, 올해 뭐 이렇게 목표하셨던 일들 꼭 성취하시는 한 해 되시길 바라겠고요. 주식에서는 꼭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주 시장 얘기를 조금 한번 해보죠. 먼저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이틀을 쉬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과 관련된 얘기들을 조금 먼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다우, 나스닥, S&P 500 종가상으로 봤을 때 역대 최고가 역시 계속 유지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우는 1% 상승, 나스닥 1.7, S&P 500 1.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시장은 월, 화, 수까지 있었고 수요일 옵션 만기일이 있었죠. 코스피는 0.64% 하락했고 코스닥은 0.32% 하락을 했습니다. 변동성을 원하는 만큼은 아니었지만 그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뭐 날짜가 이틀 부족해서 그랬을 수도 있겠는데 일단 조금 줄였다라는 점에서는 조금 그나마 다행스럽습니다. 이 지금 지수와 관련해 가지고는 차트상으로 지금 제가 이렇게 매주 말씀을 드리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어떤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요.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우리 시장의 어떤 흐름, 상황, 요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간단하게 한번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 시장이 우리가 쉬는 동안 나왔던 얘기들을 좀 잠깐 보게 되면 파월 의장의 비둘기적 발언이 좀 있었는데요. 실업률이 6.3% 지난주 나왔었잖아요. 나왔는데 이제 실제는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6.3%지만 실제로는 10%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의 연준의 확장 정책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면서 이와 동시에 재정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고요. 이런 얘기들과 함께 기존에 1월 달부터 이제 테이퍼링 관련한 발언들이 나왔었던 의원들의 이 얘기들도 일단 올해 안에는 없다. 그런 정도까지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장에 안도감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반면 여기에 제가 지금 쓰지는 않았습니다만 국채금리가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 지금 연준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테이퍼링 없다라고 금리 인상 없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채금리는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국채 금리 자체가 10년물, 30년물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계속해서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완전히 꺼리낌 없이 금리에 대한 부담 없이 그냥 쭉 이 시장이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은 지금은 조금 아니고요. 인플레이션 문제도 지금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유동성이 원체 지금 크니까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속 주시를 해서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일단 큰 틀에서 봤었을 때는 이 테이퍼링 관련한 부분에 대한 우리 우려감은 조금은 줄어들었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요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애플카 사태가 이제 거의 우리 시장에서는 마무리 국면 정도에 들어온 상태로 마감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랬는데 이제 새롭게 이제 SK 이노베이션 사태가 지금 또 하나 발생을 했죠. 물론 애플카 사태만큼 시장에 큰 영향을 주거나 하지는 않을 겁니다. 반면 또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 호재로 인식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시장의 영향은 조금 제한적일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뭐 하루 이틀 정도는 또 조금 고생을 좀 하셔야 될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용 반도체 부족이 계속해서 심화되면서 GM도 지금 일단은 공장이 섰잖아요. 이것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도 이 부분 관련해서 어떤 발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책적인 얘기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이 부분들 지난주에 있었던 내용 중에 좀 우리가 향후 흐름을 놓고 봤었을 때 물론 긍정적인 요인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주시해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과 관련해서는 대만, 홍콩 문제뿐만 아니라 지난주에는 대만 문제는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만 이제 신장 위구르 자치구 쪽 얘기들이 좀 있었었죠. 조사 결과에
중국이 크게 반발을 했고, 이 부분에 이제 영국도 같이 끼면서 뭐 BBC 방송을 중국에서 중단을 하고, 뭐 영국도 지금 뭐 중단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지금 갈등이 지금 조금씩 표면화돼 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이 부분은 뭐 올 한 해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 주 올 한 해가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안고 가야 할 문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반면 이제 중국 쪽에서 어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을 위해 가지고 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던 그 첫 주에 옥수수 수출을, 그러니까 수입을 뭐 최대로 했다고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과 전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조금 그런 쪽에서 성향이 좀 달라서 이게 얼마나 먹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유동성 회수와 관련돼 있는 부분도 계속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었는데, 일단 이게 수요 일장 마감 이후부터 중국장도 지금 일단 쉬고 있고, 중국 시장은 17일까지 휴장입니다. 17일까지 휴장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2월 말로 넘어가잖아요. 2월 말로 넘어가는데 3월 달, 4월 달 넘어가면서 중국 같은 경우도 이 회사채 만기가 월별로 따졌을 때 최대 규모의 이 만기가 돌아옵니다. 이제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 유동성 회수는 이제 서서히 다시 중단을 하고 공급이 일부 정도 좀 나오지 않을까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국 쪽에서 일단은 조절을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쪽 방향으로 계속 밀고 가지는 못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조금 회수를 했다가 다시 문제가 좀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그 기간쯤 와가지고 다시 또 조금 풀고 이런 모습들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예상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되면 이제 조금씩은 우리 이 지지난주부터 시작됐던 이 유동성 회수와 관련돼 있는 이 부분에 대한 시장의 반응은 조금씩 무뎌질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1위 1비하는 상황이 나올 것이다. 기존에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고요. 지금까지 지난주도 1위 1비장이 있었고요.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은 1위 1비장이 계속 지속될 걸로 보여집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요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독일의 봉쇄가 3월 중순까지 연장될 가능성도 지금 시사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악재로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번 주 그렇다면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부양책 통과에 대한 기대감과 불확실성,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위 1비하는 장입니다. 일단 민주당의 목표가 3월 중순까지, 3월 14일까지잖아요. 3월 14일까지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목표를 잡고 가고 있는 상태고, 이번에 지금 펠로시 의장이 하원에서는 2월 말까지 처리해서 상원으로 올려주겠다. 그렇다면 상원에서 받아서 패스트 트랙으로 띄우면 통과가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하나 지금 현재 이 부분에서 통과와 관련해 가지고 요걸 기준으로 놓고 보면 민주당 내에서도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의원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몇 명 있잖아요. 그 몇 명을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일단 아직 좀 남아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뭐 공화당 관련해 가지고는 뭐 패스트 트랙으로 띄우게 되면 공화당이 지금 없어도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될 텐데, 민주당 내에서의 이탈표가 조금 걱정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게임스탑발 이 문제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났잖아요. 이제 정리가 됐잖아요. 정리가 되고 나니까 미국 뭐 이 금융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하원 쪽에서 조사를 하겠다. 주식시장 전반적인 부분, 그리고 로빈후드 이 중개사죠. 이 로빈후드 회사 자체의 조사, 그리고 하원에서 CEO의 증언도 지금 이번 주에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 SNS 같은 것들도 다 조사를 하겠다. 이제 그 게임스탑이 상승할 때 나왔던 그 SNS의 각종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조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로 인해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 러셀 지수는 조금 부담이 좀 될 수는 있겠죠. 중소형 테마주들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미중 갈등 여전히 봐야 될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부결됐습니다. 57대 43인데요.
탄핵을 위해서는 67표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57표만 나왔습니다. 근데 상원이 공화당이 50표잖아요. 공화당이 50표인데 57표가 나왔다는 얘기는 공화당 내에서 7표의 이탈표가 나왔다. 이 부분은 이제 향후에 정치적인 부분에서 조금 이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를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큰 부분은 아니고요. 이건 뭐 우리 시장에 크게 영향을 줄 거라고 보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도 그냥 지나가는 말로 말씀을 드렸지 크게 부각시켜서 말씀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과 관련해 가지고는 지난주는 또 조금 들어왔어요. 조금 들어왔는데 일단 가장 우려했던 부분들은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일단 아닌 걸로 보여져서 조금 다행스럽기는 합니다. 하나가. 이제 두 번째는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의 흐름을 이렇게 놓고 보면 제가 아마 그 무방에서도 한 번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얘네들이 지지난주까지 이 우리 시장에서 매도를 계속 하면서 돈을 빼서 엑시트로 나가는 그림은 아니었단 말이죠. 나가는 그림은 아니었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이 지금 지난주에 살짝 조금 들어온 부분인데 추이적으로 조금 봐야 될 부분이 지금 현재 개인 투자자들의 이 비중, 그러니까 이 거래 강도가 지금 많이 약화돼 있는 상태잖아요. 개인 투자자들이. 기관은 지금 계속해서 주구장천 팔고 있습니다. 매도로 일관을 하고 있고, 지금까지 개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면서 시장을 받쳐왔던 것인데, 이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특별하게 포지션을 설정하지 않고 있다가 전체적으로 글로벌 시장이 올라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약간 상승 쪽에 배팅을 조금 해주게 되니까 우리 시장도 이렇게 올라왔던 부분인데, 12월 말에서 1월 초 사이에 좀 과도하게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도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게 한번 걸릴 자리에서 안 걸리고 그냥 올라가게 되면 항상 제가 종목 설명드릴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걸려주고 가야 될 자리에서 이렇게 걸려주고 가야 이 상승이 가능한데 이 걸려줄 자리에서 걸리지 않고 그냥 연이어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내려올 때 이 충격이나 아니면 이렇게 흘러갈 때 이 기간이 훨씬 더 길어질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부분 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도하게 조금 올라갔던 부분 때문에 지금 조금 고전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외국인들의 수급과 관련돼서 조금 외국인들이 들어와 줄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아마 어렵지 않게 올라갈 텐데 글쎄요. 이번 주 제가 봤었을 때는 이번 주에 지금 제가 지금 한 6가지나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사실 큰 내용이 없어요. 이번 주만에. 이건 뭐 지금까지 계속해서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이제 뭐 벌써 작년부터 계속해서 나왔던 얘기들이고 이건 이제 끝난 내용이고 이것도 지금 뭐 단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거 아닌 부분이고 뭐 특별한 게 없어요. 이번 주 이제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 보니까 경제 지표가 상당히 중요해졌어요. 뭐 PMI 같은 것들. 제조업이든 서비스업이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이런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 지금 방향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태일 수 있다는 거죠. 현재 흐름에서 놓고 봤었을 때 우리 시장에 대한 눈치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요 수급 방향은 전반적으로 나쁠 거라고 보고 있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외국인들이 막 들어오면서 우리 시장을 들어 올릴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지금은 조금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상태입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은.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와 관련해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대책을 만들어서 지금 요즘에 계속 언론에다가 자꾸 띄우고 있거든요. 띄우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시각에서는 공매도는 분명히 있는 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 전체를 위해서, 건강성을 위해서. 근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조금 더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보고 있는 입장에서는 상환 기간 같은 것들이 다른 나라가 안 한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선진국들 하는 거 그대로 100%다 따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만의 좀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사정을 감안한 우리나라만의 방식도 조금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데 이제 상환 기간 자체를
특정 종목 몇 개들은 보면요, 몇 년씩 갖고 가잖아요. 이거 상환 안 하고 몇 년씩 갖고 가잖아요. 이자율 진짜 외국인들도 똑같이 높여주고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지금 뭐 기관은 조금 올리겠다는 얘기가 있긴 했는데, 외국인도 마찬가지죠. 외국인들에게만 자꾸, 우리가 스스로 두려워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갈까봐, 물론 빠져나가면 시장 출렁일 수 있어요. 있는데, 우리 마찬가지잖아요. 공매도 시작하고 나면, 공매도가, 재개가 되게 되면 한번 시장 출렁거리는 거 우리가 참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만약에 혹시라도 이 공매도에서 똑같이 했을 때 우리가 뭐 개인 투자자한테 더 이 유리한 조건을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이 상환 기간 뭐 우리 예를 들어서 개인들한테 6개월에 한 번 정도 더 연장을 준다 그러면 외국인 기관도 똑같이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떤 종목들이 진짜 공매도에 타겟이 됐었을 때 그 종목들이 살아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못 살아나잖아요, 지금까지. 그 대표적인 거는 일단 셀트리온 하나가 정말 엄청난 힘으로 결국 극복을 했어요. 근데 몇 년 동안 고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은 좀 우리 스스로 시장에서 안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번 주 지수 관련된 부분은요. 코스피는 최대 3,000, 3,050을 기준으로 보고 있는데요. 최대치로는 3,000에서 3,150, 코스닥은 940에서 970. 지난주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기간 조정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제 조금씩 제가 그동안 계속 부르짖었던, 기간 조정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흐름이 나쁜 흐름이 아니에요. 이번 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역시 1위 1비하게 될 부양책과 경제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심 섹터는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이 바이든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2시간 동안 이례적으로 통화를 하고 나서 그 뒤 이 미국 언론을 향해서 인프라 구축해야 돼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죠. 정부 정책적으로 밀어줄 수 있어라는 식의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입김이 강해진다라고 보면 이쪽도 역시나 한번 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계속해서 이 뭐 금년 최소 상반기까지는 안 가겠습니까? 반도체 섹터 계속 주시를 해서 봐야 한다. 이 인프라 섹터 쪽에서는 아마 5G라든지 이런 쪽도 같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뭐, 요런 정도로 이번 주 시장을 정리를 한번 해 봤는데요. 너무 조급하게 하루하루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조금은 거시적으로 보시는 상태에서 한 주, 그리고 하루, 요렇게 조금 큰 틀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보실 수 있으면 주식시장 지금 이렇게 기간 조정이 나오고 있는 이 구간에 조금 스트레스를 좀 덜 받으면서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